부하가 숨긴 병부를 찾으러 스스로 가명에 불을 지른 2만원. 2만원은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 임금 때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습니다. 2만원의 행적을 보면 함경도 지역에 암행어사를 하기도 했으며 대사간, 이조 참의를 거쳐 1693년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고 그 후 함경도 관찰사와 충청도 관찰사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이조 참판까지 했습니다. 여러 벼슬을 지내면서 지혜로운 정치를 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으며 죽은 지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인 정조 20년에 청백리에 뽑혔습니다. 2만원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는 보좌관인 서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늘 하는 일마다 의견이 달랐고 부딪혔습니다. 서로를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지위가 낮았던 서윤으로서는 드러내놓고 2만원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영 억울했던 서윤은 몇 번이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꼭 골탕을 먹이고 말 거야. 어느 날 서윤은 2만원 몰래 관찰사의 상징인 병부를 감춰버렸는데 병부는 군사를 동원할 때 쓰는 쉼표로 나무로 만든 것인데 발병이란 글이 쓰여 있습니다. 가운데를 쪼개서 오른쪽은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갖고 있다가 군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갖고 있던 쪽과 함께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명령서를 받은 사람은 그 나무 쪽을 자기가 갖고 있는 나무 쪽과 맞춰본 다음 맞아야 명령에 따르는 무척 중요한 것이었고 그만큼 잘 간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부를 잃은 관찰사란 마패를 잃은 어사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병부가 없어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2만원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것이 발이 달려 혼자 걸어 나갔을 리도 없고 분명 누군가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한 짓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잡아다가 문초를 했다가는 병부를 잃어버렸다는 것만 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2만원은 미칠 지경이었는데 고민을 거듭하던 2만원은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도움을 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지요? 소자가 잠시 소홀히 한 탓에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리 허둥대느냐?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말해보아라. 네, 죄송합니다. 항상 잘 간직해야 하는 병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주머니를 잠시 풀어두었는데 그 사이에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 벼슬자리는 물론이고 벌을 받을 게 틀림없습니다.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눈앞이 캄캄합니다. 2만원의 어머니도 놀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는데 2만원은 아마 누군가 자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 꾸민 일 같으며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은 서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2만원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일러주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들은 2만원은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이었는데 2만원은 병부가 없어진 사실을 모르는 척 큰 잔치를 베풀었고 서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마시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명에 불이 났다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가명 쪽을 보았습니다. 벌써 시커멓게 치솟는 연기가 하늘을 덮을 듯 뭉글뭉글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2만원은 차고 있던 병부 주머니를 급하게 풀어 서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 좀 맡아 가지고 있게. 나는 어서 가보아야겠네. 나야 불에 타 죽어도 되지만 병부는 지켜야 하니까 자네가 잘 가지고 있게나. 그리고는 서윤이 미처 대답할 사이도 주지 않고 험하니 뛰어나갔는데 서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어하는 사이에 당하고 만 셈입니다. 이런, 내가 또 당했어. 끝까지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해야 했는데.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자기 손에 병부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서윤은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야근자 같으니라고. 그냥 빈 주머니째로 돌려주었다가는 병부를 빼돌렸다고 생떼를 쓰며 물고를 낼 것이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 2만원이 가명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불은 꺼져 있었는데 불이 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것이라 끄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뒤늦게 관하로 돌아온 서윤은 병부 주머니를 2만원에게 주었는데 2만원이 주머니를 열어 확인해보니
그 속에는 없어졌던 병부가 다시 들어 있었습니다. 역시 짐작대로 서윤이 일부러 빼돌린 것이 틀림없었는데 이만원은 빙그레 웃으며 그것을 통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잘 봉해라. 이것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니 허술하게 간직했다가는 큰일 난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서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이만원은 꽤로 큰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대사관, 이조참의 등을 역임한 이만원. 이만원은 본관이 연안이며 자는 백춘, 호는 이후당인데 이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성징, 아버지는 이형입니다. 숙종 4년인 1678년에 증광문과의 병과로 급제해 검열정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1689년에 지평이 되어 송시의 윤증의 시비를 분별할 것을 상소하자 왕이 간합했으며 홍문관의 수천교리를 임명하기 위한 제1차 추천 기록인 홍문록에도 올랐습니다. 이어 정원 지평부교리, 헌납 이조자랑 등을 역임하고 함경도 암행어사가 되었으며 곧 승지에 발탁되었다가 광주 부윤을 역임했습니다. 1690년에 이조참의가 되어 진유를 위한 공명첩의 남발에 따른 폐단을 상소한 바 있습니다. 그 뒤 대사관 이조참의 등을 거쳐 1693년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고 2년 후에 함경도 관찰사를 거쳐 1697년 성주 목사가 되어 해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습니다. 1700년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고 이어 공조참판, 이조참판 등을 역임했으며 연능군에 봉해졌는데 정조 20년인 1796년에 청백리에 뽑혔습니다. 오늘은 부하가 숨긴 병부를 찾으러 스스로 가명에 불을 지른 이만원이었습니다.